한 남자가 이제 막 차에서 내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 그의 코 안으로 짜디짠 바닥 공기가 스며들어온다. 좋다. 이게 얼마만이야? 7년 만에 다시 맡아보는 바다의 향기다. 남자는 한껏 미소 지으며 그리움이 묻어있는 풍경들을 눈에 담고 있었다. 여긴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네.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한 그곳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신기하기도 하고 반가웠다. 남자는 옛 기억을 더듬어가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그곳은 바다와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그렇게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매우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남자가 살았던 집도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았다. 그가 이 추억의 장소에 다시 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첫사랑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였으니까. 남자의 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가 눈에 들어오자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바다가 펼쳐진 부둣가 앞에 멈춰섰다. 남자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바다 쪽을 향해 두리번거린다. 그리곤 잔뜩 실망한 눈치로 파도가 치는 부둣가에 걸터앉아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칠 년 전 그는 큰 도시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이곳 시골 마을에 내려와 살게 되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곳이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다. 하지만 그 당시 18살이었던 그는 한창 사춘기이기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때문에 학교 등교 첫날엔 학교에도 가지 않고 동네 이곳저곳을 의미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우연히 발이 닿았던 부둣가. 남잔 그곳에 걸터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예전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예전의 학교가 그리웠다. 문득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쪽팔리게 눈물을 보였던 일이 떠올라 짜증이 났다. 순간의 짜증을 표출하기 위해 주위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집어들어 힘껏 바다에 내던졌다. 돌은 시원스럽게 뻗어나가 맑은 소리를 내며 바다 표면을 때렸고 그대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돌이 사라진 바다 위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일정한 템포의 바닷소리를 듣고 있자니 최면에 빠져드는 것처럼 멍해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자신이 돌을 던졌던 그 부분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어느샌가 잔잔해진 파도 사이에 검고 둥근 무언가가 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고 윤기가 나는 긴 머리가
수면 위의 파도와 함께 출렁거렸다. 남자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을 쳤다. 그 순간 작고 가느린 여자의 고웃음 소리가 남자의 귀를 간지럽혔다. 수면 위에 보이는 것은 놀랍게도 화사하게 웃고 있는 여자였다. 순간 놀랬던 자신이 부끄러워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다가 이 자리를 뜰 생각으로 몸을 돌려 걸어갔다. 몇 걸음을 걸었을까? 부둣가를 벗어나지도 못한 채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뭔가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수면 위에서 머리만 쓱 내민 채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조금 소름이 끼친 건 사실이었지만 여자아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을 시작으로 남잔 자주 부둣가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녀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여잔 항상 바다 수면 위에 머리만 내밀고 말없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는 그런 그녀를 보면서 혼자 떠들어댔다. 말 그대로 일방적인 대화였다. 남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녀는 항상 웃으며 들어주었다. 남자에겐 그런 그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만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그 여자아이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남자의 부모님은 이웃 아저씨의 권유로 함께 뱃일을 시작했었다. 종종 배를 타고 나가서 한가득 해산물을 낚아오곤 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일에 익숙해질 때쯤이었다. 그날은 이웃 아저씨가 읍내에 볼 일이 있다고 마을을 비웠던 날이었다. 남자의 부모님 단 둘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돼버린 것이었다. 며칠의 수색 끝에 배는 찾을 수 있었지만 배 안에서 부모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먼 바다로 나갔다가 폭풍이라도 만나서 배 밖으로 떨어진 것일까? 끝내 부모님의 행방은 묘연했다. 홀로 남겨진 남자는 더 이상 이 마을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친척의 연락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자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부둣가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리 돌을 던져봐도 그녀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남자가 마을을 떠나는 날까지 다신 그 여자아이를 만날 수 없었다. 그렇게 7년이 흘렀다. 남자는 성인이 되고 나서야 용기를 내 이곳에 다시 온 것이었다. 그는 주위에 돌 하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곤 그 돌을 힘차게 바다에 내던졌다. 사람인지 귀신인지 정체도 모르는 그 여자아이를 혹시라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돌은 수면과 충돌하며 빨려 들어간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거짓말처럼 반가운 무언가가 물 위로 쓱 하고 올라오는 게 보였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파도에 출렁거린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작고 가녀린 코웃음 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럽히고 있었다. 남잔 순간 감정이 폭발해서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어 그녀를 향해 헤엄쳐 나아갔다. 그렇게 그녀의 앞까지 헤엄쳐 온 그는 그녀의 앞에 다다르자마자 두 팔을 뻗어 그녀를 껴안았다. 차가운 촉감이 그의 양팔을 통해 전해졌다. 그리고 기이할 정도의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러왔다. 예상치 못한 냄새에 놀라 여자아이를 밀치고 물러났다. 조금 뒤로 밀려난 그녀는 상반신이 그대로 수면 위로 드러나 버렸다. 그녀는 나체인 채였다. 남잔 당황한 나머지 얼굴을 붉혔지만 미안해. 그의 얼굴은 곧바로 굳어져 버렸다. 그녀에겐 두 팔이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가까이에서 본 그녀의 얼굴은 엄청난 이질감이 있었다. 항상 그를 쳐다보며 웃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얼굴은 마치 마네킹 같은 모습이었다. 문신을 새긴 것 같은 눈매와 콧구멍이 존재하지 않는 코, 그리고 웃고 있는 모양새긴 하지만 봉해져 있는 입술.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당황한 남자는 급히 방향을 돌려 육지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무언가 남자의 발목을 세게 덮쳐왔고 엄청난 속도로 바다 밑으로 끌려 들어갔다. 깊이, 더 깊이. 끝을 알 수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깊은 바다 어느 지점에서 그는 놓아졌다. 숨이 막혀왔다. 남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그는 한 가지 생각만을 떠올렸다. 눈앞에 그 여자아이를 머리끝에 매단 채로 커다란 아가리를 벌리고 다가오는 거대한 물고기를 마주하면서도 상실감을 말이다. 그의 첫사랑에 대한.